금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은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그 근거로 이제 금, 은의 어떤 가격 비율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첨단 산업에 은이 많이 쓰일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이 금처럼 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은 가격의 변동이고요. 그래도 한 30% 이렇게 은도 올라왔고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과거에 전고점이 40불이 넘었었거든요. 온스당 거의 40불에 육박했는데 아직 2012년도, 2011년도, 15년 전 고점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 차트인데요. 금 차트와는 상당히 이제 대조적이죠. 은은 왜 이렇게 그러면 전고점에 도달하기가 지금 어려웠나? 뭐가 문제인가? 일단 은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생산된 양을 보면 한 160만 톤 이상 은이 물리적으로 채굴이 된 것 같다.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채굴된 양이니까 14억 kg, 이게 이제 톤으로換算하면 한 140만 톤? 요 정도 은이 물리적으로 채굴된 것 같다.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되냐면 25,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매년 비슷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은 수요가, 이건 온스로 계산이 돼서 얘를 변환을 시켜보면은 28,000톤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조금 오바되는 수준에서 지금 은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3만 톤 생산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160만 톤 이상 채굴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는 산화된 상태로, 어딘가에는 버려진 상태로 은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은 수요를 자세히 뜯어보면 보석류, 그 다음에 사진, 지금 색깔이 보석류가 파란색 하단인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일반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필름에 이 은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이 사진과 관련된 산업에서 은이 많이 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사진기, 카메라 자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을 맞이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배터리 이런 쪽에서 은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줄어든 은 수요량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 생산된 은의 양의 수요는 산업재에서 거의 70%,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금은 생산된 양의 한 반이 투자자산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산업재는 주얼리를 제외하면 극히 일부분이고요. 7%, 8%밖에 안 되고요. 주얼리 산업이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 수요가 한 반 정도 금은 이제 차지를 해주고 있는데 은은 투자 수요가 한 20% 미만이다. 산업재에서 은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을 이해할 때 투자적인 관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산업상에서 얘가 얼마나 많이 쓰여줄 거냐, 이 부분이 결국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태양광 패널이나 지금 뭐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양이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이 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두색이나 파란색 차트를 보면 정말 좀 압도적으로 늘어줬으면 하는데 실제로 배터리나 전자제품 이쪽에는 최근 한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요. 태양광 패널도 어느 정도는 늘어왔지만은 사실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지금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수요의
폭을 차지해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일단 은 수요에 있어서 은 가격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금의 생산량 중에서 이 리사이클드 골드라고 이렇게 재생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있어요. 생산된 양 말고 재생금이 금에 있어서는 전체 한 25% 이상 이 재생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채굴되는 양보다 사용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재생금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은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전체 채굴량과 그리고 사용량이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채굴량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거나 또 사용량이 확실하게 늘어나주지 않으면 이 가격적으로 조금 올라가는데 제약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석유 고갈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석유는 몇 년 뒤에 고갈된다, 몇 년 뒤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이게 1970년대, 1950년대 그때에서도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석유 시대는 끝났다. 근데 확인된 매장량이 1970년대에는 5,500배럴, 1980년대에는 6천억 배럴, 90년대에는 1조 배럴, 2017년도에는 1조 6,900억 배럴.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양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아직도 기술의 발전으로 채굴되는 방식이 또 달라지고 이 석유 에너지의 양과 이 사용 기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은에서도 보면 2009년도 리포트에서는 한 40만 톤 지금 남아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50만 톤 남았다, 또 시간이 지나서 53만 톤 남았다. 이 남은 채굴량이 자꾸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1만 톤, 올해 2024년 보고서에는 64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은이 빨리 고갈돼야 이 가격이 오를 텐데 은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자꾸 늘어난다? 이건 생산량과는 또 별개로 고갈이 돼서 이 리사이클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계속 일단 채굴해서 쓰는 거가 우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은 사실상 한 80%, 90%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체 채굴할 수 있는 양의 80% 이상 채굴이 됐다 이런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금, 리사이클 금 비중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은이 확실히 가격이 오르면서 재생은들이 많이 사용된다, 요런 포인트가 또 앞으로 급격히 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재생은의 사용량도 적고 이제 잠재적인 채굴할 수 있는 양도 계속 자꾸 더 발견되고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생산량과 채굴량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수요량 유지되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 팩트입니다. 과거에 이 워싱턴 기념탑 상단에 미국이 이 역사적인 기념탑을 위해서 알루미늄, 가장 비싸다고 하는 당시에 가장 비싼 원자재 축에 들었던 이 알루미늄을 상단 꼭대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이 귀중한 원자재가 아니죠. 산화된 화합물 형태의 어떤 알루미늄들을 정제해서 쓰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량이 많아지고 흔해진 금속이 되었는데요. 은도 채굴된 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산화가 잘 되고, 우리가 은수저 보면 시간만 지나도 검게 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채굴할 수 있는 양도 많다. 하지만 분명히 산업재 안에서 어떻게 더 사용될 수 있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증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은의 가격 분명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또 요소도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보면 이 은과 금 사이의 어떤 관계 보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와 정말 비슷해 보여요. 금은 한정된 자산이고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근데 비트코인도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투자 자산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재로 쓰이기 어렵고, 그런데 실버는 이제 산업재로 쓰이고 양이 많고, 이더리움도 보면 발행량이 많고
또 각종 산업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지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잘 모방해서 가상자산도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금과 은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찾아보고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